네, 안녕하세요. 이제 약간 카메라 각도를 높여서 새로운 마음으로 마지막 심화 문항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NG가 좀 많은 상황이에요. 그 인구 부양비 계산하는 거에서 아는 건데 자꾸 계산해서 실수를 하네요. 수학 선생님에게 다시 한번 존경을 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NG가 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프의 A 물결 D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각각 수력, 조력, 태양광, 풍력 중 하나임. 월별 전력 거래량이 나와 있습니다. 전력 거래량은 처음 보는 자료죠. 그죠? 이상하다. 처음 보는 건데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는지 볼게요. 월별이고 보니까 A는 여름에 전력 생산량이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전력 생산된 것이 곧 거래되는 양이기 때문에 이 거래량은 생산량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 B는 겨울에 겨울철에 생산량이 많고 C는 여름, 그 다음 D는 계절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에너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D가 조력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기상 조건에 상관없이 밀물과 썰물의 조차에 의해서 에너지를 얻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겨울에 겨울에 에너지를 많이 얻는 것은 풍력이 되겠네요. 겨울에 바람이 더 강하게 부니까요. 그러면 나머지 A와 C는 이제 2021년 최근에 그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생산량이 많은 게 A가 태양광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는 수력이 되겠습니다. 선지 볼게요. 선지 1번 A 태양광은 유량이 풍부하고 낙차가 큰 곳이 생산에 유리하다. 이거는 수력에 대한 설명이고요. B는 A보다 B가 뭐였나? 풍력은 태양광보다 주간과 야간의 발전량 차이가 적겠네요. 태양광이 낮이랑 밤의 발전량 차이가 크겠죠. 그 다음 3번 C는 B보다 수력은 풍력보다 제주에서 발전량이 적죠. 제주도에서는 수력을 하기가 되게 불리한 조건이라고 했어요. 기반함이 틈이 많아요. 틈이 많아서 댐을 건설하면 물이 그 안으로 스며들게 돼서 댐이 필요 없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제주도는 바람이 많이 부니까 풍력이 유리합니다. C. 수력은 조력보다 상용화된 시기가 이르다. 정답은 4번입니다. 내 에너지의 상용화된 시기를 다 알아둘 필요는 없고요. 수력이 전기를 만드는데 신재생 에너지 중에 가장 먼저 이용되었구나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D는 A보다 발전 시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조력은 기상 조건의 영향을 적게 받았죠.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주 비율, 각 국가에서 거주하는 이주자의 출신 국가별 비율하고 성별 인구도 줬어요. 사실 우리는 가만 보고도 이제 찾을 수 있으면 더 좋아요. 이 자료를 선생님이 그대로 거의 보여줬던 것 같아서. 가는 인도, 그다음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집트. 어떤 공통점이 있었냐면 이슬람교를 많이 믿는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인도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힌두교도가 많지만 한 15% 정도 되는 인구가 1억이 넘었고 그 인구가 이슬람교도였죠. 그래서 이슬람교도의 인구가 많으니까 왠지 이슬람 국가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보면 성비가 나와 있는데 남성이 900, 여성이 412예요. 성비는 여성 100명당 남성 수죠. 100명당 남성 수인데 요쪽을 보면 그 이주자의 성비가 여자가 400명일 때 남자가 900명 거의 두 배가 넘죠. 그죠? 그래서 성비가 높게 나타납니다. 성비가 높으면 남성수가 많구나. 여성 대비 남성수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B는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가는 B. 그다음 나는 멕시코에서의 출신 멕시코 출신이 되게 많네. 그래서 여기는 미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C. 그리고 나머지 중국은 뭐 유학 온 사람들이 많을 거고 인도랑 필리핀
인도도 물론 유학 온 사람이 많지만 둘 다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었네요. 그죠? 미국. A는 영국. 그 다음에 D는 브라질입니다. 정답은 몇 번인가? 정답은 4번.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이거 나만 가린다고 들리는 게 아닌데. 네. 다음 문제. 13번 그래프는 아이고. 아닌데. 그래프는 세 국가의 주요 화석 에너지 자원 A 물결 C의 소비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러시아, 가나는 중국 중 하나임. 화석 에너지, 새 화석 에너지는 주로 석유, 석탄, 천연가스일 것 같고요. 그걸 가렸어요. A, B, C로 가렸고 국가도 가렸습니다. 제일 특이한 거 먼저 봐야죠. 저는 제일 큰 거를 많이 봐요. 제일 큰 거나 제일 작은 거. 제일 큰 게 요거네요. 요거고 가 국가에서 소비량이 압도적이에요. 압도적이고 미국에서 소비량을 보면 2020년 새 에너지 중에 가장 소비량이 적네요. 그럼 C는 석탄이구나. 얘는 중국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석탄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중국, 러시아만 합치면 중국이 엄청나게 더 많겠죠. 그 다음, 그러면 나는 자동으로 러시아가 되겠네요. 나는 러시아가 될 거고, 러시아 하면 어떤 자원을 기억해야 하냐면, 천연가스를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천연가스, 러시아에서는, 요거가 A는 이만큼, B는 이만큼, C는 이만큼 쓰네요. 요걸 제일 많이 쓰네. 그러면 A가 뭐가 되나? A가 천연가스, B는 석유가 되겠습니다. 1번 A 천연가스는 석유보다 본격적으로 상용화된 시기가 늦다. 이제 이거 다 알겠죠? 순서. 2번 B는 C보다 석유는 석탄보다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네, 정답은 2번. 3번 C 석탄은 천연가스보다 연소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다. 4번, 5번. 쌤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주어진 자료 보고 해석하는 겁니다. 중국은 러시아보다 1990년 천연가스가 뭐였나? 천연가스가 요거 천연가스 소비량이 많다. 중국 천연가스 소비량이 1990년에 거의 없네요. 우리나라도 1986년에 천연가스가 도입되기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적다. 미국의 석탄 소비량은 1990년에 비해 2020년이 적다. 정답은 2번. 이제 선생님 긴장해야 됩니다. 계속 선생님 NG가 났던 문제. 계산이 안 되지? 여러분들, 은 선생님보다 더 잘 하더라고요. 선생님보다 잘 하니까, 화이팅입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수학이, 네. 긴장하지 말고 시작합시다. 갑국의 부양 인구는 T년에 비해 T 플러스 100년의 절반으로 감소했으나 인구가 절반으로 감소했대요. 2분의 1로 감소했고 총 부양비는 60으로 동일하다. 그리고 유소년 인구는 25%, 12.5%. 선생님이 푸는 방법이 공식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풀고 선생님은 이런 방법으로 풀었는데 한번 봐주세요. 우선 T년이 있고 T 플러스 100년. 그 다음에 유소년층 인구 비율, 그 다음에 청장년층 인구 비율, 노년층 인구 비율.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주어졌네요. 25%, 12.5% 주어졌고 이제 주어진 자료는 뭐가 있냐면 총부양비가 있어요. 총부양비가 있고 유소년 인구가 있고 그래서 선생님이 첫 번째 생각한 거는 이제 요거를 조금 도식화하면 편할 것 같아서 A를 선생님은 노년으로 보고 B를 청장년으로 보고 선생님이 방정식 요걸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우선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A 더하기 B는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A 더하기 B는 75가 될 거예요. 그죠? 요게 A 더하기 B니까. 그 다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또 뭐냐면 총 부양비예요. 총 부양비가 60이라고 했으니까
총부양비는 어떻게 구했지? 청장년층분의 노년층 더하기 유소년층, 유소년이 25였으니까 이게 5분의 3이 됩니다. 그러면 요게 요로 가고 요게 요로 갈 수 있죠, 그죠? 그러면 5a 더하기 125는 3b가 되나요?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3b 5, 25 맞죠?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이 아까 a 더하기 b는 75라고 했죠, 그죠? a 더하기 b는 75니까 b는 75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75 마이너스 a를 넣으면 a가 구해지는 거죠. 5a 더하기 수학이 되게 신기하다. 그죠? 3에 75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계산해 보면 얘는 선생님 이걸 아까 375로 계산했다? 그래가지고 틀렸다. 75 곱하기 3은 3, 5, 15, 30, 225 마이너스 3a가 될 거고 얘가 여기로 쫑 올라가면 8a 얘가 여기로 쫑 나오면 100. 그러면 a는 12.5가 되겠네요. 그러면 아까 A를 우리가 노년층으로 봤으니까 A는 12.5%, 그다음 청장년층은 67.5%가 됩니다. 되고 그다음 여기도 12.5%라고 했죠.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두 시기의 총 부양비가 60으로 동일하다고 했어요. 그 얘기는 총 부양비는 선생님이 청장년층 인구 비율에 반비례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60이란 얘기는 청장년층 인구 비율도 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얘가 60으로 동일하다는 얘기니까 67.5가 되고 그러면 얘가 25%가 됩니다. 이거를 인구의 100명이라고 계산을 하고 인구도 한번 알아볼게요. 얘는 25%이자 명이 되는 거고 얘는 67.5명이라고 계산하고 얘를 12.5명이라고 계산하면 t 플러스 100년에 인구가 청장년층 인구가 줄었구나. 청장년층 인구가 반으로 줄었으니까 그러면 얘가 부양 인구가 청장년층 인구예요. 65에서 64세. 그래서 얘가 반으로 줄면 67.5 나누기 2 하면 몇이니? 33.75 맞나? 잠깐만 67.5 선생님 수학을 오랜만에 해서 76 6 3, 2, 6 또 여기서 이제 남았는데 17 2, 8에 16 8에 16 38점 잠깐만 15 38.75네요. 그죠? 맞겠죠? 38.75명이 되고 75명 그 다음에 여기는 6.25명 그 다음 여기는 12.5명이 됩니다. 틀린 것 같은데 맞나? 다시 한번 해볼게요. 미안 67.5 나누기 2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못하고 있어요. 틀린 것 같다 그지? 2, 3은 6 7, 2, 3은 6 15 2, 7에 14 33.75네 진짜 33.75 이 정도 엔진은 이제 그냥 넘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5 맞니? 6.25 맞지? T년 대비 T 플러스 100년의 유소년 인구는 30% 감소했다. 25명에서 6.25명이 됐으니까 이 30%가 뭐야? 훨씬 많이 감소했네요. 절반 이하로 감소했어요. 기억은 틀렸고. 니은 T년의 노년 인구와 T 플러스 100년의 노년 인구는 동일하다. T년의 노년 인구는 12.5명, T 플러스 100년도 12.5명. 똑같네요.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T년에 비해 T 플러스 100년이 높다. 뭐야 이거 다 계산 안 해도 되잖아.
무조건 같은 거죠, 그죠? 왜냐면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이 총부양비인데 합을 청장년층으로 나눈 게 그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같겠네요.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총부양비가 같으니까. 가에서 유소년 부양비는 절반으로 감소하고 유소년 부양비는 67.5, 67.5 그대로고 절반으로 감소했네. 퍼센트가 청장년층은 그대로 유소년만 반으로. 그다음 노년 부양비는 2배가 되었다. 청장년층 그대로 노인 인구 비율 2배로. 그러면 니은 니을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 나오면 헷갈리지 않게 잘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도 종이로 풀면 잘 풀려. 근데 패드로 하니까 잘 안 돼. 요거 와컴으로 하니까 와컴에 보이는 글자랑 아직 선생님이 그게 좀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그래프는 세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또 가렸어. 가다는 라틴 아메리카, 앵글로 아메리카, 유럽 중 하나이고 A 물결 C는 각각 사망률, 연평균 인구 증가율, 출생률 중 하나임. 여기서 큰 힌트가 되는 게 뭐냐면 다예요. 다를 보면 여기 보면 마이너스로 내려가거든요. 0 이하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고 0 이하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사망률도 아니란 얘기고 출생률도 아니란 얘기예요. 사망률은 보통 1000명당 태어난 사람 수, 1000명당 돌아가신 사람 수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마이너스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B는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되는 거예요.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되고 A는 점점 낮아지네요. 다 낮아지는데 A에서 B를 뺐을 때, A에서 C를 뺐을 때의 값이 대체로 B와 일치하는 걸 알 수 있죠. 대체로. 물론 여기는 연평균 자연인구 증가율이 아니라서 정확히 일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A는 출생률, C는 사망률이 되겠네요. 사망률. 가를 봐도 딱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이게 인구 변천 단계에서 보면 몇 단계인가? 거의 한 3단계에 해당하는 그런 단계가 되네요. 가다는 각각 라틴 아메리카, 앵글로 아메리카, 유럽 중 하나래요. 이 중에서 출생률이 가장 낮은 다가 유럽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출생률이 가장 높은 가가 라틴 아메리카가 되겠네요. 아메리카, 그 다음에 중간에 가는 앵글로 아메리카. 2번 가는 나보다 국가 수가 많다. 라틴 아메리카가 앵글로 아메리카, 미국, 캐나다 큰 나라는 두 나라밖에 없죠. 그죠? 얘도 맞는 표현. 나는 다보다 앵글로 아메리카는 유럽보다 인구 밀도가 낮겠네요. 유럽은 인구가 좀 밀집되어 있는 반면에 앵글로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냉대 기후 지역이나 한대 기후 지역이 넓게 분포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다는 가보다 중위연령이 높다. 유럽이 중위연령이 높을 거고요. 라틴 아메리카로부터의 유입 인구는 다가 나보다 적다. 네. 앵글로 아메리카, 특히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가는 인구가 되게 많았죠. 그죠?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앵글로 아메리카로 많이 이동하게 됩니다. 정답은 5번. 다음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인가요? 신재생 에너지로 가겠습니다. 그래프 가다의 에너지의 국가발 발전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다는 각각 수력, 지열, 풍력 중 하나이고 A씨는 미국, 브라질, 중국 중 하나인 1, 2등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1등은 잘 모르겠고 2등 봤더니 인도네시아, 필리핀, 튀르키예, 뉴질랜드. 다 어떤 나라들이냐면 판의 경계에 위치한 나라들이네요. 판의 경계에 위치한 나라들에서 발전에 유리한 가는 지열이 될 거고요. 미국, 브라질, 중국 중에서 신기조선대 판의 경계가 위치하는 지역은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의 샌 안드레아스 단층, 미끌미끌 미국.
네, 그렇게 생각하면 네, 하여튼 미국이 되겠고요. 그 다음 나는 B하고 A가 있는데 이게 미국이고 그 다음 영국하고 독일 서한해양성 기후가 나타나는 영국과 독일에서의 생산 비율이 높았네요. 영국과 독일에서는 1년 내내 편서풍이라는 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얘는 풍력. 그 다음에 얘는 풍력이 어디가 많은가 모르면 패스. 선생님 알아요 알지만 여기서는 패스. 다는 캐나다. 캐나다에서 생산량이 많고 러시아. 빙하 지형이 발달한 지역에서 주로 많이 생산이 되고 남은 게 수력밖에 없네요. 수력. 그리고 수력 생산 2위 세계에서 2위가 브라질이었죠. 브라질. 아마존 세계에서 유량이 가장 풍부한 하천이었어요. 그럼 나머지 B는 중국. 보겠습니다. 1번 지열은 낙차가 크고 이거 틀렸네요. 이건 수력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 2번 지열은 풍력보다 발전 시 기상조건의 영향을 적게 받겠죠. 그죠? 적게 날씨의 영향을 받는 건 풍력, 수력. 3번 나는 다보다 풍력은 뭐죠? 풍력은 수력보다 전 세계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죠. 세계에서 수력은 네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었어요. 4번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미국이 중국보다 많다. 정답은 4번. 네,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A가 더 많았습니다. 1인당이니까. B는 미국이고 B는 중국이고 C는 브라질. 아메리카 대륙이 아니네요. 얘는 아시아. 8번 문제 가겠습니다. 8번 문제. A 이 국가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요? 각 국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여기 있는 걸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알 필요는 없고 선생님이 그 찍어주는 것만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정, 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좀 볼게요. A는 해안 지역보다 내륙 지역의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여기는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고 여기는 사하라 사막. 사막이 인구 밀도가 높을까요? 지중해성 기후가 인구 밀도가 높을까요? 보면 내륙 지역 인구 밀도가 더 낮겠죠. 그죠? 얘는 틀린 설명이 될 거고요. B와 C 사이에는 국경선은 나일강을 따라 설정되었습니다. 나일강은 요렇게 흐릅니다. C. 그래서 이거는 틀린 설명이고 그 다음 C는 시아파. 이거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 그냥 넘어갈게요. D에서는 다르푸르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르푸르 분쟁이 발생한 D는 수단. 정답은 4번. 그 다음 E는 어디냐면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 TOP 뭐가 있네? TOP 커피? 캔커피? 커피의 그 원산지가 에티오피아로 알려져 있죠. E는 2011년 이거 몰라도 돼요. 2011년 뒤로부터 분리 독립한 국가이다. 에티오피아 남수단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남수단은 여기가 남수단입니다. 남수단. 참고로 A는 알제리, B는 리비아, C는 이집트가 여기 있네요.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여기는 앞에서 선생님이 NG를 많이 내서 여기서는 아직 NG가 안 났는데 이번에 NG가 안 나야 될 텐데 한번 NG 안 나게 한번 최대한 풀어보겠습니다. 안 그러면 또 앞에 한 개 다 날라가서 NG를 안 내고 차근차근 침착하자. 오, NG가 날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작은 NG는 넘어갑니다. 표는 갑국과 을국의 인구 구성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씨는 각각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 인구, 부양인구가 청장년층 인구예요.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중 하나이다. 각국에서 T년의 유소년 부양비는 50이다.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에 각국의 인구는 10% 감소했고 을국의 인구는 20% 감소했다. 10% 유소년이 얘도 20% 유, 유. 그 다음에 유소년 부양비가 50. 는 50. 근데 이거는 지금 세 개를 다 가렸네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다 가렸네요. 네, 한번 풀어봅시다. 우선 선생님이 좀 빈칸이 필요해서 위에 거를 좀 가리기 위해서 좀 낮출게요. 문제를. 봅시다. 우선 주어진 거에서 뭐가 유소년 인구고 뭐가 청장년층 인구인지를 찾아야겠네요. 한번 하나씩 찾아봅시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공식이 뭐가 있을까 봤더니 요 공식이 있네요. 우선 B 더하기 C를 A로 나눈 거는 3분의 2네요. 그러면 얘는 3B 더하기 C는 2A가 될 겁니다. A가 될 거고, 그러면 2A는 3B 더하기 3C. 그 다음 BC가 나오네요. C분의 B가 3분의 1이래요. 3분의 1이면 C는 3B가 되겠네요. 그죠? C는 3B. 그러면 B와 C는 1대 3인 거고 3대 1인 거고, C를 여기다 넣어볼까요? 3B? 그럼 2A는 3B 더하기 9B가 되겠네요. 그죠? 9B. 그러면 2A는 뭐야? 2A는 12B. A는 6B인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아까 앞에 유소년 부양비가 50이라고 했어요. 50이면 유소년 부양비가 2분의 1이라는 거죠. 그죠? 2분의 1인데 여기서 B가 2대 1인 걸 찾아야 되는데 얘는 1대 3이고 얘는 1대 6이에요. 그런데 얘가 봤더니 1이고 얘가 2가 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A가 2가 되고 A가 2가 되고 그 다음에 B가 뭐가 되는 거죠? C가 1이 되겠네요. 그죠? 비율.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3B가 C니까, 그죠? 3B가 C니까 6B니까 A는 2C가 되는 거죠. A는 2C고 C분의 A는 2가 되니까 이건 A분의 C가 되니까 또 틀리려고 그러나? 괜히 이상한 거 했나? C분의 A는 2고 A가 맞네요. 맞죠? 그죠? 맞네. 다행이다. 그러면 A가 청장년이 되고 C가 유소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B는 뭐가 될까요? B는 노년층 인구가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여기다 써놓을게요. 유소년분의 노년층 인구, 노령화 지수가 될 거고, 얘는 청장년 인구분의 유소년 플러스 노년. 얘는 총부양비가 되겠네요. 그죠?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비율을 바탕으로 해서 A, B, C가 뭔지를 찾았고, 이제는 각 국가의 시기별로 각 인구 비율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우선 갑국이 있고 T년 T 플러스 50년, 을국이 있고 T년 T 플러스 50년, 그 다음에 유소년, 청소년, 노년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 아까 요게 3분의 2라고 했으니까 3분의 2고 여기가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세 개를 다 더한 값이 5가 될 거고 전체에 차지하는 비율이 청소년 비율이 60%가 되겠네요. 그죠? 왜 60%인지 알겠나요?
여기가 60%가 돼야 나머지 유소년 플러스 노년이 40%가 되는 거죠. 그죠? 유소년 플러스 노년이 40%가 되는 거고, 그래야 두 개를 합친 값이 100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40%를 가지고 유소년 인구랑 노년 인구를 찾아야 되는데, 아까 유소년 부양비가 2분의 1, 50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60이니까 여기는 유소년 인구 비율이 30이 되고 여기는 10%가 됩니다. 10%가 될 거고요. 그 다음 T 플러스 100년에, T 플러스 50년에 총 부양비가 1이에요. 이 얘기는 청장년 인구와 유소년층, 노년층 인구 비율이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여기가 몇 퍼센트가 되나? 여기가 50%가 되네요. 그죠? 50%. 그리고 나머지 이제 50%를 가지고 유소년인지 노년인 줄 알아야 되는데, 이때 비율이 3대 2예요. 3대 2고 유소년이 3이고 노년이 2가 되겠네요. 그러면 50을 3대 2로 나누면 여기는 30, 여기는 20%가 되겠네요. 20%. 을도 한번 보겠습니다. 을은 아까 뭐라 그랬나? 아까 달라진 게 없죠? 달라진 게 없고 13%예요.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13%고 유소년 플러스 노년이 17%거든요. 이걸 다 더하면 20이죠. 20이고 여기다 곱하기 5를 하면 서로의 값은 똑같아지죠. 그러면 13 곱하기 5는 3, 5, 15, 65고 얘는 35. 그럼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65%가 되겠네요. 그죠? 이제 나머지 35%인데 35%의 비율이 1대 6으로 가져가요. 35면 1대 6이면 7이고 그럼 여기다 곱하기 5를 하면 되겠네. 5를 하면 30분의 5. 그러면 이게 노년층 5%, 얘가 3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T 플러스 50년, 이때도 총부양비, 이거 너무 다행이다. 계산하기 쉽게 나와서 총부양비가 1이니까 청장년층 비율 50%, 그 다음에 여기는 3분의 2니까 유소년이 30%, 노년이 20%입니다. 비율 구했고요. 그럼 인구를 한번 구해볼까요? 인구. 우선 갑굴과 을국의 T년 인구는 동일한데 유소년 인구가 갑국은 10%가 감소했어요. 갑국은 10% 감소했으니까 여기에 10%면 27이 되겠죠. 그죠? 27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비율이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얘도 비율이 똑같이 그러면 10%가 감소해야 되겠네요. 여기가 30에서 27이 됐으니까 그럼 얘는 10%면 45, 그 다음 얘는 18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 얘는 몇 퍼센트가 감소했냐면 20%가 감소했어. 그런데 유소년 인구 부양 비율이 똑같으니까 30에서 20% 감소하면 24, 얘는 40, 그 다음에 얘는 몇 명인가? 16명이 되겠네요. 명입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T년의 노년 부양비는 갑국이 을국의 2배이다. T년의 갑국의 노년 부양비는 60분의 10이 되겠네요. 그죠? 60분의 10. 맞죠? 갑국의 노년 부양비는 60분의 10. 그 다음 T년의 을의 노년 부양비는 65분의 5가 되겠네요. 그죠? 65분의 5. 그러면 갑국이 을국의 2배가 아니네요. 그죠? 2배는 아니야. 틀렸고 2배가 되려면 얘도 똑같이 60이어야 되겠죠. T 플러스 50년의 유소년 인구는 갑국과 을국이 동일하다. T 플러스 50년 여기고 유소년 인구 27, 여기는 24. 동일하지 않네요. T 플러스 50년에 을국은 갑국과 달리 초고령 사회이다. 초고령 사회인 거는 뭐냐면 전체 인구 중 노년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예요. 그러면 이것만 보면 되겠네. 20%, 20%. 둘 다 초고령 사회네요. 그러니까 갑국과 달리가 틀렸네요. 틀렸고, 그 다음 T년에서 T 플러스 50년 사이에 을국에서는 갑국과 달리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나타났다.
둘 다 초고령화 사회네. 둘 다 고령화에서 나타났네. 똑같은 거 물어본 것 같은데, 그죠? 틀렸고. 5번 T년의 부양인구. 부양인구는 청장년층 인구죠. 청장년층 인구는 을국이 갑국보다 많고 T 플러스 50년의 부양인구는 갑국이 을국보다 많다. 청장년층 인구 보면 여기는 갑국이 60명, T년에는 60, 을국이 65, 을국이 많네요. 그죠? T 플러스 50년에는 갑국이 45, 을국이 40. 그러면 갑국이 많네요. 그죠? 정답은 5번입니다. 다행히 NG 없이 왔습니다. NG 없이 하고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일시정지하고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도 모르겠으면 쉬는 시간이나 를 활용해서 선생님한테 질문하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9번 9월 봅시다. 가하다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로 오른 것은 그냥 심플하게 순서만 물어봤네. 강원이 1등, 충북이 2등, 경기 3등, 경북, 경남. 강원에 소양강댐 뭐 이런 댐들이 있었죠. 그 다음 충북에는 충주댐. 여기는 수령이구나. 그 다음에 전남, 전북, 충남, 경북, 경남. 다 남부지방에서 이루어졌네. 얘는 태양광. 경북, 강원, 제주가 있네. 풍력.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이제 요거는 딱 기억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문항이 되겠죠? 두 문제 남았습니다. 그래프는 세 국가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다는 나이지리아, 멕시코, 일본 중 하나인. 우선 출생률이 나와 있고 출생률 높으면 나이지리아네요. 그죠? 이제 뭐 나이지리아 그 다음에 사망률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는 멕시코 그 다음에 1970년부터 이미 출생률이 낮았던 일본 보고 이제 문제를 풀겠습니다. 2020년 일본은 인구가 감소하였다. 2020년 보면 사망률이 요만큼이고 그 다음에 출생률이 요만큼이에요. 요만큼의 인구가 감소해야 되는데 이것만 보면 인구가 감소한 것처럼 보이네요. 그죠? 감소한 것처럼 보이는데 순이동률이 마이너스니까 순이동률이 플러스네요. 플러스니까 이걸 해도 인구는 감소했겠네요. 그죠? 인구는 감소하였고요. 2번 1970년 인구 자연 증가율은 나이지리아가 멕시코보다 높다. 자연 증가율. 그러니까 인구가 그냥 증가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거고 자연 증가율은 뭐를 봐야 하냐면 결국에는 출생 플러스가 되면 출생 사망은 마이너스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1970년의 인구 자연 증가율을 보면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요만큼의 인구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고요. 요 정도. 멕시코는 요만큼 증가했네요. 요때는 1970년까지는 멕시코의 인구가 더 많이 증가했네요. 그러니까 얘는 틀렸네. 정답은 2번. 3번 나는 2020년 인구가 1970년 인구보다 많다. 그렇죠. 요만큼이 인구가 많이 태어났는데 물론 요만큼이 감소하긴 했어요. 이 정도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많이 갔어요. 미국이나 이런 데로 갔겠죠. 그런데 요거를 메꿔도 그쵸? 더 많은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가다중 2020년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는 가이다. 요거까지 아는 건 좀 어렵겠죠? 나이지리아는 인구가 2억이 넘어요. 근데 요거까지는 몰라도 될 것 같고, 네, 몰라도 됩니다. 5번 2020년 중위 연령은 다나가 순으로 높다. 정답입니다. 정답은 옳은 설명입니다. 정답은 2번. 진짜 마지막. 이렇게 설명한 선생님도 힘든데 그치? 듣는 너희들 얼마나 힘들까? 좀만 힘내서 마지막 그 통합사회 이제 여러분들은
대부분 또 이과라서 그죠? 이런 사회 문제, 사회 과목 배우기가 힘들 텐데 마지막 힘낸다고 생각하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라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라는 각각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중 하나임.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이게 에너지원별 공급량 비율이 아니라 발전량 비율이라고 아까 앞에 보여줬어요. 그리고 발전량 비율 순위는 2020년 최근 발전량 비율 순위는 1등이 석탄, 2등이 원자력, 3등이 천연가스였어요. 이 정도는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석유가 되게 비중이 낮았죠. 석유는 가격 변동이 너무 크기 때문에 최근에는 석유를 전기 만드는데 쓰지 않아요. 잘 안 써요. 그래서 보면 이 중에 제일 비중이 높은 게 나네요. 그죠? 나가 석탄이 될 거고, 그리고 나가 석탄. 두 번째로 맞는 얘가 원자력이 되겠네요. 가가 원자력. 그 다음에 점점 소비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라가 천연가스. 그리고 비중으로는 세 번째네요. 그죠? 세 번째. 그 다음에 옛날에는 조금 했는데 이제 소비량이 계속 줄어들어서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 석유. 1번 2020년에 원자력 발전량은 석탄 화력 발전량보다 적다. 적다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총 발전량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보다 2020년이 낮다. 석유는 거의 안 써요. 2020년 1990년은 좀 썼는데 가는 다보다 가가 뭐였지? 원자력은 석유보다 발전 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다? 이건 대기오염 물질하고 방사능 물질은 달라요. 그래서 많지 않다. 적다. 물론 방사능이 유출됐을 경우에는 그 방사능 피해가 커지겠지만 그걸 발전 시 대기오염 물질이 평상시에 배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4번 가는 나보다 가가 원자력은 천연가스보다 우리나라에서 전력 생산에 이용된 시기가 이르다. 정답은 4번입니다. 원자력은 197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에서 전력 생산용으로 이용되기 시작했고요. 천연가스는 1986년 몰라도 돼요. 그래서 1980년대 후반부터 이용되기 시작했다라는 거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연도를 몰라도 돼요. 석탄은 석유보다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비율이 낮죠. 정답은 4번으로 이제 마지막 문제까지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고 이번에는 30문항이 나오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시고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